오늘은 대단원 2단원 세계 종교의 확산과 지역 문화의 형성에서 중단원 2단원 동아시아 문화의 형성과 확산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한반도 일본의 고대 국가와 동아시아 문화권입니다. 교과서는 60쪽부터 63쪽을 펴면 됩니다. 먼저 한반도와 일본에서 만들어진 고대 국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워서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이 당시 고구려는 수나라와 당나라와의 전쟁을 겪으면서 국력을 소모하였고, 이에 신라가 당과 동맹을 맺어 백제와 고구려를 공격하면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나라가 신라까지 모두 다 차지할 계략을 꾸미는 걸 알게 된 신라가 결국 당나라와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걸 나당전쟁이라고 하고, 나당전쟁으로 신라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곧 친선관계를 맺고 사신을 파견해 당나라로부터 선진 문물을 수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옛 고구려 땅에 발해가 건국되면서 남북국 시대가 열리게 되고요. 발해는 초기에는 당과 대립했지만 곧 친선관계를 맺고 문물을 교류하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일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는 야마토 정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야마토 정권은 4세기 무렵 주변 소국을 통합하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이에 다이카 개신이라는 큰 개혁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다이카 개신은 7세기 중엽에 국왕 중심의 정치체제를 지향하는 개혁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 당나라에 굉장히 발전됐던 율령체제를 수용해서 이 율령체제를 바탕으로 한 통치체제를 성립하게 됩니다. 이어 나라 시대에는 야마토 정권이 헤이조쿄라는 나라 지역을 말해요. 헤이조쿄를 세워 천도를 하게 되고, 이때부터 국호를 일본,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사용되는 천황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당시 역사서를 편찬하기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고사기, 일본서기 등이 있고요. 또한 당나라와 신라의 사절단을 파견해서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이게 하는데 그걸 견당사, 견신라사라고 합니다. 헤이안 시대가 이어지게 되는데, 헤이안 시대는 천황이 수도를 교토, 오늘날의 교토죠, 헤이안교로 옮기면서 시작된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때는 당이 쇠퇴할 때라서 더 이상의 견당사 파견은 중지하게 되고, 이때부터 일본의 독자적인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데, 여기 선생님이 오타네요. 국푼이 아니라 국풍 문화입니다. 이 국풍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에는 가나 문자가 있습니다. 가나 문자는 일본의 히라가나, 가타가나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한자를 기반으로 하지만 일본만의 문화가 담긴 문자이기 때문에 국풍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마토 정권의 중심지에서 헤이조쿄에서 먼저 천도를 하고 그 다음 헤이안교로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일본이 고대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다음은 동아시아 문화권입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은 당나라를 중심으로 베트남,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문화권을 말하는데요. 이런 동아시아 문화권은 공통된 요소 4개 정도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동아시아 전체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당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당의 문화의 2가지 성격을 보도록 할게요. 당나라는 굉장히 귀족적인 문화가 발전하였습니다. 당의 귀족적인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에는 당삼채가 있는데요. 당삼채는 색깔이 화려한 도자기를 의미하면서 이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유행을 했는데요. 대표 시인에는 이백, 두보 등이 있는데 이 둘은 모두 다 귀족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당나라의 국제적 문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나라는 대외 폐쇄 정책이 아닌 대외 개방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주변의 각 국가 활발히 교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외국인이 활동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의 종교가 전래되면서 수도였던 장안성에는 각종 종교사원이 설립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이라는 스님이 인도에서 불경을 구해와서 이를 한문으로 번역함에 따라 이후 당나라에서는 다양한 불교 종파가 성립되게 됩니다. 이렇게 당나라에서 만들어졌던 불교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 동아시아 문화권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게요. 동아시아 문화권이란 당나라가 세계 제국으로 발전하고 한국, 일본, 베트남 같은 지역과 교류하게 되면서 당의 문화가 동아시아에 전해졌고 공통 문화 요소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한자, 율령, 유교, 불교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공통 요소를 갖춘 문화권이 바로 동아시아 문화권에 해당됩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의 요소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먼저 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 쓰이고 있죠. 공용 문자의 역할을 바로 한 것입니다. 이는 좀 더 나아가서 한반도에 이두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이두는 한자의 음을 따서 이용하는 우리나라의 신라의 글자를 의미하고요. 일본의 가나 문자에 영향을 주었고 베트남에서 이용하는 쯔논 문자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율령도 그 요소 중 하나인데요. 율령은 법령 이런 걸 의미하는데 각국의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 체제 정비에 이용되었습니다. 율령을 반포하는 주체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교는 정치 사회적 이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요. 불교는 불교 내부에 왕즉불 사상이라는 중요한 사상이 있었는데 이는 왕이 곧 부처다. 즉 불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부처님을 따르듯이 왕을 따른다 라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불교는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고 민심을 하나로 통합하는 역할까지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동아시아 문화권의 한 요소가 되고 동아시아 여러 왕들은 이 불교를 굉장히 강조하는 측면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요소가 모두 다 똑같이 적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 나라는 당의 문물을 각자의 사정에 맞춰서 주체적으로 수용했고요. 이에 따라 동아시아 각국의 고유한 문화가 발전하게 되면서 이후 오랫동안 그 나라의 문화로 자리 잡아 계승되게 됩니다. 이게 동아시아 문화권의 요소 네 가지입니다. 한자, 그리고 불교, 그리고 유교, 그리고 여러 가지 법령이 포함된 율령입니다. 이것들이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한자에 연결이 되어서 일본에 만들어진 그 가나 문자, 그리고 여기 불교, 중국의 이건 일본의 사례인데요. 이런 불교, 우리나라에도 발해 석등, 발해에서도 불교가 유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우리나라의 종묘대제는 유교와 관련 있는 건데 베트남에도 공자의 사당인 문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유교가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태형이라는 건 형벌 중 하나였는데요. 이 형벌은 율령 안에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 율령 체제 안에 포함된 사례에는 우리나라 통일신라의 촌락문서를 들 수 있습니다. 촌락문서는 마을에서 나는 가축수, 마을에 존재하는 가축수, 인구수, 그리고 여러 가지 과일들이 열리는, 열매 등이 열리는 나무 수까지 포함해서 세금을 거두는 기초 자료로 작용을 했거든요. 이런 것도 모두 율령 체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